기초 프로그래밍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의 쉘 창과 에디터 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2주차에는 파이썬에서 입출력하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파이썬 설치하기부터 자료형까지 되게 내용이 쉬웠잖아요. 이번 내용도 되게 쉬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입출력에서 출력하는 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저번에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가 되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각각이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링크를 따라서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킬 건데요. 아이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쉘 창에 이 화살표 3개가 떠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쉘 창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하나 쓰면 그 바로 다음 줄에 코드를 하나 쓰고 바로 그 다음 줄에 코드에 대한 명령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선 출력을 해볼 건데 출력을 할 때는요. 이 print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print하고 이 괄호 안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넣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이 구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print하고 양옆에 작은 따옴표를 붙인 채로 안에다가 my name is 본인 이름 이렇게 써보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함수를 쓰게 되면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글자에 어떤 색이 채워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거랑 똑같은 색으로 프린트라는 함수가 표시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정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옆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안에다가 문자열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대로 내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방금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양옆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꼭 붙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고 그냥 넣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my name is 자기 이름을 쳐서 한번 문자열을 출력해 보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큰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면 오류가 납니다. 잠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망고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함수를 쓰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납니다. Name error, name mango is not defined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파이썬이 망고라는 것을 문자열로 인식하지 않고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망고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망고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라 라고 명령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변수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자열을 표시하고 싶으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붙여라 입니다. 다음에는요,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없이 그냥 3을 출력하시면, 그냥 괄호 안에 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엔터를 누르시면 그대로 3이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프린트 3이라고 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똑같이 3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3을 써서 출력을 하는 것과 이렇게 양옆에 큰 따옴표를 붙여서 출력을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입력 받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쉘 창에서 파이썬을 실행시켰는데요. 우리가 쉘 창에서는 코드를 어떤 식으로 실행시키게 된다고 했죠? 파이썬은 어떤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했죠? 내가 한 줄을 쓰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다음 줄에 그거에 대한 명령이 실행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긴 코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쉘 창에서 진행하는 것 대신에 에디터 창을 열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쉘 창에서 작업하지 않고 에디터 창에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쉘 창에서 에디터 창을 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파일의 탭에 들어가서 New File을 눌러도 되고 Ctrl N이라는 단축키를 써도 에디터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입력했던 대로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자신이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써봅시다. My name is 본인의 이름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른다고 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창은 쉘 창이 아닌 에디터 창이기 때문이고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에디터에서 수정한 코드는 쉘 창에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파일 들어가서 세이브를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Ctrl S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런 탭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던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5키를 눌러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F5키를 누르게 되면 경고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셔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뜨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먼저 저장이 되어야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요. 저장과 동시에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이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네임이라고 써져 있고 뒤에는 파일 안에 확장자명이 붙었네요. 저는 이 파일을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 네임이라는 파일을 실행시킨 결과가 아이들 쉘 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실행 결과를 쉘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My name is mango라고 내가 썼던 문자가 그대로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문자를 출력할 때 반드시 양옆에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출력해야 한다. 두 번째, 숫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안에 숫자를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된다. 입니다. 이제는 출력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면 한 칸씩 띄어서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옆에 써있는 삽이라는 기호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내가 코드를 만약에 길게 짠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위한 어떤 내용의 코드였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 한 코드 내에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나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적절한 주석문을 달아주어서 이 함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는 이 긴 내용의 코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내 코드를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할 때도 이 코드가 이런 걸 의도한 거였구나 등등을 알기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주석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샵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붙여 주석문을 쓸 수 있는데요. 큰 따옴표 3개를 이용하면 긴 줄에 걸쳐서 주석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이들 에디터 창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샵을 이용해 주석문을 쓸 수 있다는 방법, 주석문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때 다음과 같이 콤마를 붙일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날까요? 제대로 콤마 붙여서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데요. 이 ABC를 파이썬은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변수로 인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A라는 문자열을 지금 프린트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변수 A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A, B, C에 저장해 놓은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출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문자 ABC를 출력하고 싶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양옆에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을 직접 파이썬으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망고라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망고 그리고 스트로베리 같은 문자를 같이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서 프린트 함수를 써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열을 쓸 때는 양옆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separ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력할 문자 사이사이에 어떤 부호나 숫자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3개의 값을 출력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 사이사이를 콤마로 구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공백으로 출력이 되는데 separate 함수를 통해서 콤마로 구분되어 출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1, 2, 3을 출력하고 싶어. 그런데 콤마, 스페이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출력을 해줘. 라고 내가 명령을 하면요. 1, 콤마 공백 2, 콤마 스페이스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숫자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My name is jelly 이 두 개를 내가 합치고 싶은데 그 사이를 공백으로 분리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My name is space jel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공백으로 이어졌죠? is와 jelly 사이가. 이렇게 플러스로 문자열을 붙여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플러스를 이용해서 프린트해라 라고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쉽겠죠? 내가 A랑 B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공백을 사이에 두고 출력을 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A와 B가 출력이 되는데요. 공백을 사이에 두고 출력하게 됩니다. 내가 A와 B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대신에 그 사이에 별을 넣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별을 넣어줘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요. 내가 다음 두 글자를 합치는 대신에 그 사이를 공백으로 띄워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 사이에 공백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자열끼리는 서로 붙여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My name is 유연을 서로 붙여서 더하기 기호를 써서 붙이게 되면 제가 작은 따옴표를 안 썼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력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nd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 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쉘창에서만 생각하면 어차피 한 줄을 입력하면 바로 다음 줄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줄에 출력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경우는요. 파이썬 쉘창이 아닌 파이썬 에디터 창에서 실행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우선 파이썬 에디터 창을 열어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고 이 파일을 우선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이제는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0, 20, 30이 한 줄씩 띄어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는 출력되는 값의 개행, 줄바꿈을 넣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10과 20과 30이 한 줄에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줄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12, 20, 30을 한 줄에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위의 결과와 구분하기 위해서 엔터를 의미하는 문자를 쓰겠습니다. 이 표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원화를 표시하는 기호를 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슬래시 기호에다가 n을 쓰면 줄바꿈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쓰면 한 줄에 출력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아까 프린트 10, 20, 30 했던 것과는 달리 한 줄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로 AND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10, AND 하고 내가 어떤 문자로 또는 숫자로 뭐 어떤 값으로 끝낼 것인지를 AND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백으로 끝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10 and 공백, 20 and 공백, 프린트 30까지 해주게 되면 10, 20, 30이 이건 공백이 아니고 그냥 빈 문자야 되네요. 빈 문자야.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붙어서 한 줄에 나오게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을 출력하는데 그 끝에 줄바꿈을 붙이지 말고 그냥 빈 문자를 더해라. 20을 출력하는 대신에 줄바꿈을 실행하지 말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두고 마지막에 30까지 출력을 해주면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10, 20, 30이 붙어서 한 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함수를 쓸 때 separate 또는 and와 같은 다른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문자나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출력을 배웠으니까 이제 입력을 받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저장한다는 것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한 선행이 있어야 이해가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요. 입력값 저장하기를 배우기 전에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숫자를 할당한다. 즉,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한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a에 1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a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a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를 만들 때는 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수는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변수 a와 소문자 a를 만들었을 땐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 여러 종류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의 첫 글자는 숫자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숫자이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프린트 또는 뭐 import 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런 함수들을 변수의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수문자 같은 것도 변수의 이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언더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cat1, cat2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언더바 1,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훨씬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변수에는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b에는 망고라고 저장을 해놓으면요.
두 개의 문자를 플러스했을 때 이 두 개의 문자열이 붙게 됩니다. 당연히 A에 숫자를 저장해 놓고 B에 숫자를 저장해 놨을 때 두 개를 더하면 그 두 개의 숫자의 합이 나오겠죠? 문자열은 서로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열을 더할 수 있는 것은 개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중간에 공백을 붙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양 끝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주고 그 안에 공백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변수에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펜썰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900이라는 값을 할당해주면 이 변수에 9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레이저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1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두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서로 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는데요. 내가 펜썰 프라이스, 즉 숫자가 담겨져 있는 펜썰 프라이스라는 변수와 망고라는 문자열이 담겨져 있는 B 변수를 더했을 때는 오류가 납니다. 문자열과 문자열 또는 숫자와 숫자는 서로 더할 수 있지만 문자형 자료형을 가진 변수와 숫자 자료형을 가진 변수를 더하면 오류가 납니다. 변수에 숫자나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변수에 어떻게 저장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값에 저장을 하려면 변수에 저장을 하려면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n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저장하겠다 라고 엔터를 치면요.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 커서에 내가 n에 저장하고 싶은 수, 이 경우에는 1000을 입력하게 되면 n에 100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n에 입력할 숫자를 또는 문자열을 쓸 수 있습니다. 300이라는 숫자를 n에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n에 300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나는 300이라는 숫자를 적었는데 300이 양쪽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문자열이 되어 나왔을까요? n의 타입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변수나 어떤 값의 자료형을 알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의 타입을 검사를 해보면 스트링이라고 뜹니다. 난 분명 숫자를 입력했는데 말이죠. 이처럼 input 함수는 들어오는 값을 문자열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숫자든 그것이 정수든 실수든 문자열이든 input 함수는 들어오는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300이라는 숫자를 n에 저장하고 싶은데 따라서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숫자를 n에 저장하고 싶은데 스트링 형태가 아닌 인테저, int의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고 하면요. 형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형 변환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앞에 int를 써주고요. 그리고 뒤에 input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n에 3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n은 스트링 타입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int 타입이라고 뜨는데요.
input 함수로 받고 int 함수로 형 변환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n에는 숫자 3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작은 따옴표가 붙지 않죠? 같은 방법으로 변수의 자료형을 플롯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a에는 3.5라는 실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방금 input 함수를 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바로 다음 줄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그냥 이렇게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다면 이게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입력을 받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오류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nput 함수 안에 적절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 에디터 창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a라는 변수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a를 출력해 봅시다. F5키를 눌러서 저장과 동시에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A에 저장된 값이 바로 뜨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난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력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input 함수 안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 함수를 써주면요.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위에 있는 걸 안 지웠네요. 이런 식으로 A에 저장하고 싶은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뜨죠. 이렇게 뜨면 지금 내가 A의 값을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input 함수 안에 외부로부터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 이 문구를 보고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input 함수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값을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받고 변수에 저장하고 싶다면 n의 자료형을 이런 식으로 int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a에 20 값을 입력하고 b에 21 값을 입력하고 나서 a와 b의 둘을 더했을 때 41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201이 나오게 됩니다. 20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input 함수는 값을 문자형으로 받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자형을 더하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 더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개 문자가 붙어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A의 2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싶고 b에 21이라는 숫자를 저장해서 a에 저장된 숫자와 b라는 변수에 저장된 숫자를 더해 41이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까와 같이 형변환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변수에 한 가지 값만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받아 여러 개의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개 이상의 값을 받을 때는요,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내가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그 외부로부터 받는 입력을 공백으로 띄어서 받아줘. 그리고 그 나누어서 받은 값들을 a 그리고 b라는 변수에 저장해줘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플릿 함수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냥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해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용자가 홍익 university라는 글자를 썼을 때 그 가운데가 공백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홍익은 A에 university는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b의 변수에 a, b라는 변수에 입력값을 받을 건데 그 입력값을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받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쳤을 때 가운데에 있는 이 공백을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분리가 되어서 홍익은 A에, 유니버시티는 B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A는 홍익, B는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입력할 값들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콤마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값들을 나눠줘. 그리고 그 나눠진 값들을 각각 a와 b라는 변수에 저장해줘 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a에는 u가 저장이 되고 b에는 mi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input 함수는 무조건 들어오는 값들을 문자열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받을 때는 어떻게 형변환을 해줘야 할까? 그럴 때는 맵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값을 나눈 다음에 int형으로 모두 변환해줘. 이렇게 받은 여러 개의 값들을 int형으로 변환을 해서 이 바나나, 애플, 페어라는 변수에 각각 저장해줘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맵 함수는요, 이 콤마 앞에 있는 함수를 뒤에 있는 내용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3500, 1200이라고 공백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각각의 값들이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바나나, 애플, 페어에 저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a, b, c라는 각각의 변수에 입력을 받을 건데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분리하고 그 각각의 분리한 값을 a, b, c에 넣어줘 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대신에 그 각각의 값들을 문자형이 아닌 int, 즉 정수형으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나눠진 값들에 대해서 int를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 맵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A, B, C는 각각 1, 2, 3의 숫자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파이썬에서 입출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린트 함수를 써서 값을 출력하고 AND 또는 separate 같은 기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또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변수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력값을 받는 방법, import 함수를 쓰고 import 함수를 쓰기 위해 그 적절하게 표시를 해주는 방법부터 내가 받은 값의 자료형을 변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혹시나 설명하면서 놓쳤던 부분은 거의 블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모르는 부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